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 우리가 맨날 예측은 했어요. 이제 그 앞으로의 시절은 그 미생물과의 전쟁,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생물들이 창궐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들은 많이 했는데 그게 실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건 요번에 코로나19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요즘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면역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시절이 와 있는 거고, 그럴 때 가장 우선 이제 관심 쓰이는 이제 몇몇 가지 천연 물질 중에 프로폴리스, 대단히 지금 시절에 매우 필요한 소재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을까? 인간들의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그 파괴, 이게 결국 이것이 자연의 선순환 구조를 망가뜨린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게 답인 것 같아. 결국은 또 자연에 가서 자연 속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자연을 회복시키고 자연에서 적절한 답을 찾아내야 그것이 맞는 답이지, 이걸 또 뭔가 화학적이고 또 인간 우리 사고로 뭔가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프로폴리스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유용한 가치가 있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이제 나무나 꽃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나무들한테서 수지 종류를 이제 끌어모아다가 벌집을 짓는 데도 사용을 하고, 어떤 자기 유충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이제 보호 물질로서 이제 이 수지를 사용을 해요. 프로폴리스라는 말에 프로는 앞에 있다. 그다음에 폴리스라는 거는 도시라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도시 앞에서 도시를 보호한다. 이 뜻이 이제 프로폴리스의 어원이에요. 벌들이 자기네 집, 도시를 그 앞에서 보호한다. 이제 이런, 그죠. 그러다 나니까 이제 여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보호의 그 성능을 갖고 있는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당연히 얘네들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벌의 유충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물질로부터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 프로폴리스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폴리스가 이제 그렇게 높게 평가되고 또 이런 시절에 이제 관심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역시 프로폴리스도 마찬가지로 식물도 그렇고 이제 이런 프로폴리스도 그렇고 뭐 동물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이제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냈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품질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이제 바뀌는 거란 말이죠. 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많다면, 환경이 많다면 당연히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 외적의 침입이 별로 없다면은 든든하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방어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것은 그 벌이 어떤 환경에 놓여서 이제 생존했느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벌들이 살아. 양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이 벌의 입장에서는 프로폴리스에다가 여러 가지 방어 물질을 열심히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자연, 여러 가지 생명체가 공존하고 여러 가지 위협이 존재하는 곳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는 이제 아마존처럼 지금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생명체 입장에서 위협이 계속 그냥 이런 데서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들, 역시 프로폴리스도 그와 같아서 왜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프로폴리스보다는 생존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아마존, 이런 밀림 같은 지역에서 나온 이런 데서 만든 프로폴리스는 같은 이름의 프로폴리스라고 할지라도 효능 면에서는 매우 차이가 나겠죠.
이게 유기농이라서 좋아요.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기농이라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그냥 걔가 고이 깨끗하게 자랐다는 것을 가지고서는 뭐 좋은 먹거리는 될는지 몰라도 좋은 치유제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좋은 치유제가 되려고 그러면 그 식물조차도 아주 상당한 역경을 견디면서 자연 속에서 그대로 자란 애들이라야 예, 그런 생명력,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프로폴리스도 똑같고, 또 심지어 어떤 논문에 보면 이렇게 양봉을 한 벌꿀에서는 프로폴리스 같은 것이 나오긴 나오는데 예, 어떤 항바이러스 작용이라든가 살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진 그런 성분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논문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프로폴리스라도 정말 천연에서 갖고 온 것이면 좋겠다. 이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일본이에요. 일본의 어떤 의사가 본인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 브라질에 가서 생활하다가 프로폴리스를 만나게 되고, 그 프로폴리스를 만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거를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자기가 본인이 복용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지금까지 아마 많은 연구들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일본에서 연구한 연구 자료를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자면 우선 항종양 효과가 있더라. 항암 작용이죠. 항종양 효과가 있고 면역 세포를 굉장히 활성화한다. 그다음에 우리 몸의 노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연구가 멀리 올라가면 뭐 항상 이집트 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대략. 그래서 뭐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썼다. 또 뭐 잉카 제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거를 갖다가 열병 치료하는 데 썼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항바이러스나 항박테리아 작용이 있는 것은 오래전서부터 이제 그거는 거진 확실한 것 같고, 또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도 항생제 대용으로 이제 우리 지금 약국에서도 기능성 식품으로 이제 프로폴리스 제품들이 나와서 이제 목에 편도에 염증이 생겼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굉장히 사용하면 잘 들어요. 뼈하고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숫자를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뭐 다양한 바이러스 이런 애들하고 속에서 우리 이제 건강과 어떤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가장 훌륭한 소재 중에 하나가 프로폴리스가 될 거다. 단 좋은 프로폴리스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낸 애들이 만들어낸 프로폴리스라야지 돼요. 프로폴리스를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일단은 염증 질환이죠. 이 약국에서 만나는 가장 이제 흔한 염증 질환으로는 이제 이 감기 관련, 이제 뭐 편도선염, 인후염, 뭐 이런 어떤 감기 관련, 그 다음에 치주염, 잇몸이라든가 이런 데 염증 생기는데 이래 많이 써요.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저를 찾아오는 환자의 상당수가 이제 암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위장 관련 암을 앓고 있거나 또는 이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이제 어떤 폐질환이라든가 또 이런 경우에 제가 부분적으로 프로폴리스 처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염증성 질환에 또 프로폴리스 처리해요. 우리 어항에 고기를 기르는데 며칠 동안 돌보지 않았더니 그 고기가 죽으려고 막 이래. 그랬을 때 고기한테 영양제를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물을 바꿔주는 것이 맞는지, 이 얘기예요. 당연히 물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체는 70%의 물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물고기 같은 세포가 30%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잘 살게 만들려면 당연히 70%의 물이 깨끗해야 돼. 이제 근데 거기가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포가 기능을 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모든 병은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게 더 지저분해지고 혼탁해져서 세포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산소의 포화도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냥 암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만성 염증 질환에,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사실은 다양해요. 우리가 잘못 먹었는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체내에 흡수되면서 이제 생겨나는 염증도 있고, 또 우리 몸 안에 해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제 우리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 이제 숨 쉬고 있는 한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산화 스트레스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진행이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우리 몸의 노화도가 더 이제 많아지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에 의해서 부신이 기능을 작동을 안 해서 또 염증이 또 질환이 발생되기도 하고, 뭐 염증 질환이 생겨나는 원인은 다양해요. 이제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이 모든 원인을 다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염증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걔네들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는데 어쨌든 프로폴리스는 매우 유익한 작용을 하고요. 특히 감염성에 의한 감염에 의한 염증 이런 쪽에는 더더군다나 프로폴리스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인하고 나하고 싸움을 붙어야 돼. 싸워야 돼. 그럼 내가 싸워보면 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갖고 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인이 힘을 못 쓰게 뭔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싸우면 어쩌면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바이러스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다 된다면은 대응책을 만들 때 어떤 하나를 가지고서 이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바이러스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바이러스가 설사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뭔가를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을지라도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을 빨리빨리 해독을 해버린다든가, 또 염증을 일으켜 놓으면 그걸 빨리 치료를 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개념에서 얼마든지 대응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해본다 그런다면, 만약에 코로나 이제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우선은 방어책을 만들기 위해서 점막을 강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먼저 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폐의 기운을 발산을 도와주는 이런 어떤 재료를 구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얘네들이 침투해서 내 몸 안에 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다면은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염증, 그 다음에 상처 치유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을 그 다음에 투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앞에 점막을 강화하고 폐 기능을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베타카로틴이라든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이런 물질 중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음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무, 대파 뭐 그런 것들에 마늘 이런 것들에,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바이러스 작용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뭐 생강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무, 대파, 마늘, 생강에다가 점막 강화를 할 수 있는 해주를 하나 집어넣어서, 다시마 같은 걸 집어넣어서 물을 끓여. 그럼 물을 끓여서 그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싸움하러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작용, 상처 치유 촉진 작용, 염증 억제 작용, 이거 세 가지 한꺼번에 갖고 있는 애가 프로폴리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폴리스 혼자 들어가서 싸우게 하지 말고 이 앞에서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최대한 막아내주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보기엔 훌륭하게 코로나
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대응책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プロポリスは熟成が30年という長期にわたってされていまして、世界でも珍しいんだそうです。非常に稀な商品であることを聞きました。ブラジル原産のプロポリスを韓国で生成されたこの商品を私はいただきました。聞くところによりますと、30年も熟成をしておられるとか、これとてもすごいことですね。世界でも多分初めてだと思います。